봄비가 내리는 평범한 오후, 퇴근길은 언제나처럼 지옥 같은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12시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내 눈은 이미 절반쯤 감겨 있었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선 이 정도쯤은 버텨야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서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야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구세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내 차 뒷좌석에 앉아 계셨어요. 낡은 점퍼에 바랜 모자, 그리고 주름진 얼굴. 할아버지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치매 환자신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나도 놀랐지만 어르신이 더 놀라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가끔 차 잘못할 때 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아버지는 허둥지둥하다가 한양동이요. 라며 민망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죠. 아마도 자신이 낯선 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택시인 줄 알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당혹감은 컸어요. 나는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예전에는 꽤 체면을 차리고 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안하네.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나는 출발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한양동이면 동쪽 방향인데 혹시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지금 바로 내리시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어르신을 그냥 길거리에 내려드리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낯선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의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니까요. 정말, 그래도 될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가는 길이니까요. 사실 전혀 가는 길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너무 외롭고 지쳐 보였어요. 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낯선 인연도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의 방향을 바꿔 한양동으로 향하는 순간 내 피로는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도 12시간 연속으로 일한 후라 몸은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니 내 피로는 잠시 잊혔죠. 백미러로 보니 할아버지는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침묵을 깨고 말을 건넸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대답하셨어요.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시간이 늦어버렸네. 요즘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말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병원이라. 내 어머니도 몇 달째 병원을 오가고 계셨거든요. 암 진단을 받은 후로 치료비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대학은 휴학 중이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며 살고 있었죠. 저도 요즘 병원에 자주 가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왜 낯선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어요. 네, 암이에요. 지금 병원비 모으고 있어요. 학교는 휴학 중이고 알바 뛰는 중이에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잠들곤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눈빛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지. 내 나이에 그런 짐을 지고 있다니. 괜찮아요. 다들 각자의 짐이 있으니까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토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비가 조금씩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죠.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게 살지. 그런데 넌 낯선 노인네를 태워주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때가 많으니까요. 사실 요즘엔 도움받을 일보다 혼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네. 다들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양동에 가까워질수록 할아버지는 창밖을 더 열심히 살폈습니다. 어디가 익숙한 풍경인지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골목길 앞에서 여기서 내려주면 되겠네. 하고 말씀하셨죠. 차를 세우자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내리시기 전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맙네. 그 감사의 말에는 단순한 차 태워준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낀 것에 대한 감사처럼 말이죠. 별 말씀을요. 조심해서 가세요. 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내리신 후에도 한참을 서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켜봤죠. 이상하게도 이 우연한 만남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꿀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귀를 찢어놓듯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는데 온몸이 쑤셨어요. 어제 늦게까지 할아버지를 태워다 드리고 돌아온 탓인지 몸은 더 무거웠죠. 눈을 비비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오픈조예요.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한 후 3시부터는 카페에서 또 8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어제 입었던 옷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빨래할 시간도 없이 그냥 구겨놓았더니 냄새가 배었네요. 하지만 지금 새 옷으로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죠.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은 후 간단히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웠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아끼려면 식비부터 줄여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사진이 놓인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걱정 마세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달빛이 아직 남아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별을 보면 소원을 빌라고 하셨죠. 별은 우리 소원을 들어준대. 하지만 너무 큰 소원은 안 된대. 별도 힘이 들 테니까.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별아, 제발. 엄마가 좀 나아지게 해줘. 가슴속으로 빌었습니다.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머릿속은 병원비 계산으로 가득했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든 모자라지 않게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입원비까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죠. 비가 그친 거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문득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생각났죠. 그분은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을까? 혼자 사시는 걸까?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셔터를 올리고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고 상품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루틴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모든 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하루는 또 시작돼야 하니까요. 아침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온 회사원이었죠.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가 말했어요. 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미소로 응대했지만 내 속은 울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문자로 받은 병원비 고지서 금액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할 것 같았죠. 여기 있습니다. 3,000원이에요. 카운터에 커피를 놓았어요. 손님은 돈을 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훨씬 나은 급여로 어머니 병원비도 더 수월하게 감당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게는 바빠졌어요. 아침 식사를 사러 오는 사람들, 담배를 사러 오는 사람들, 음료수를 사러 오는 사람들.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갔죠. 그 사이사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재고를 확인했어요.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병원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데우러 오는 사람들로 가게가 더 붐볐어요. 그 중에는 어제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세의 노인분도 계셨죠. 그분을 보니 문득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마움이 담긴 눈빛, 그리고 그 따뜻했던 대화. 젊은이, 이거 데워주게. 노인분의 말씀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금방 데워드릴게요. 그날도 그냥 일하러 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카페로 향하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어요. 형과는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자주 연락했죠. 그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서 직접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지만 매달 병원비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야, 지금 어디야? 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박하게 들렸습니다. 카페 알바 가는 중인데 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그것도 종합병원 VIP실에. 형의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우리 돈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황스러움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VIP실이라니. 우리 같은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병실이었죠. 나도 모르겠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지금 최고급 병실에 계시대. 모든 치료를 받고 계시고. 형의 말에 혼란스러움이 더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누가 그런 돈을? 설마 형이? 내가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도 방금 알았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봐. 형이 급하게 말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방향을 틀었어요. 카페 알바는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어요. 누가 우리 어머니의 입원비를 내준 걸까? 왜? 무슨 이유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저 박미자 환자 보호자인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박미자님이요? VIP동 500 사무실에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5층 VIP 병동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흰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런 곳에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500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나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계세요. 최고의 치료를 받고 계시니 걱정 마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저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어버버거리며 물었죠. 한 익명의 후원자분이 모든 입원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익명의 후원자라니.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넓은 병실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셨어요. TV가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죠. 엄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나를 보자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왔구나. 여기 봐라,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병원 맞는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얼굴색이 전보다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침에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대. 내가 무슨 일을 한 줄 알았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누구든 이렇게 도와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보호자분, 잠시 밖에 계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병원 앞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어제 만난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분도 병원에 오래 계셨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평범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여전히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우리 어머니를 돕고 있는 걸까? 친척들은 대부분 우리처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도울 수 있을 만한 지인도 없었어요. 게다가 익명의 후원자라니. 모든 게 미스터리였죠. 간호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원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세요. 더 혼란스러워진 채로 원장실로 향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원장실로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한 원목 책상,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의학 학위증들. 이런 곳에 서 있는 내가 몹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운동화와 구겨진 셔츠, 지친 얼굴로 이곳에 서 있는 내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앉으시죠. 원장이 나를 의자로 안내했어요. 어머님의 상태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원자분께서는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모든 치료비가 이미 지불되었고 앞으로의 치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됐죠.
이런 일이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한 채로 물었습니다. 그냥 어머님을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후원자분의 유일한 요청은 환자분이 최고의 치료를 받고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원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말을 마치고 원장실을 나왔을 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걷는데 문득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분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니 몇몇 의사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에 흰머리가 반짝이는 노신사. 그 뒷모습이 왠지 익숙했죠. 발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 청년인가요? 일행 중 한 명이 나를 가리키자 양복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어제 내 차에 실수로 탔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허름한 옷 대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피곤한 표정 대신 당당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주변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손하게 서 있었죠. 어제 너무 놀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자네가 맞군. 어제 날 태워준 그 친절한 청년. 주변 의사들과 비서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마도 내 허름한 차림새와 지친 모습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그게 어제 그분이 회장님이셨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죠. 너무 현실감이 없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세연그룹 회장 한세연이네. 어제는 자네에게 민폐를 끼쳤어. 세연그룹? 그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어제 내 차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세연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어제 내 낡은 차를 탔다니. 제가 회장님을 몰라 뵈었네요. 죄송합니다.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손을 흔드셨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자네 어머님 상태는 어떤가? 네. 회장님께서. 그제야 모든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VIP 병실, 모든 치료비 지불, 익명의 후원자. 전부 이분의 작품이었군요. 회장님이 도와주신 거였군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은 내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자네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 돕고 싶더군.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해주게. 나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그것도 하필 내게. 왜 하필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를 복도 구석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따뜻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회장님과 마주선 나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진 느낌이었죠. 하루 일당이 부족해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하던 제가 지금은 재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민수군, 내가 그날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왜 세연그룹 회장님이 허름한 차림으로 낯선 사람의 차에 올라탔는지, 그리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지.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가 그날 너무 외로웠거든. 평생 회사 일로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들과도 멀어졌어. 아내는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빠. 그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비서들도 잠시 보내버리고 혼자 있고 싶더군. 그 말씀에 가슴이 찡했어요. 세연그룹 회장님도 결국은 외로운 노인이셨던 거죠. 근데 날 미친 사람처럼 안 보고 대해준 건 자네가 처음이었어.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낯선 노인네가 차에 올라타면 대부분 경계하거나 불편해하지.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저는 그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자네한테 기대어 보고 싶었지. 회장님의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그날 그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자네가 병원비 걱정하는 걸 듣고 도와주고 싶었네. 나는 감격에 벙찐 채로 서 있었어요. 단지 낯선 할아버지를 태워준 것뿐인데 이런 큰 보답을 받다니. 말도 안 됐죠. 회장님,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VIP 병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죠. 나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똑같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진열대를 정리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세연그룹 인사팀 이준호입니다. 혹시 김민수님 맞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연그룹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하지? 네, 맞습니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추천하신 분이라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무슨 일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회장님이 나한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 그럴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세연그룹에서 일한다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세연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맞아주었죠. 김민수님이세요? 이준호 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나를 맞이한 이준호 부장은 친절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 기대가 큽니다. 그의 말에 더 긴장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준호 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김민수님께 정식 입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시게 될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말도 안 돼. 나한테 세연그룹 정직원 자리를.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는 전액회사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복학하실 때를 대비해 장학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제가 왜 이런 기회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준호 부장은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판단은 틀린 적이 없으시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손에는 입사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믿기지 않는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새 정장을 입고 어머니 병실을 찾았어요. 병실 문을 열기 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제 나는 세연그룹 직원이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나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아들 정말 멋지네. 회사는 어때? 좋아요, 엄마.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어요. 대답하며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니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치료를 계속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엄마,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 거예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들. 내가 고생이 많았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창밖을 바라보니 병원 정원에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문득 그날 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 인생이 바뀐 건 정말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 회장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네. 다음 주에 회장님께서 엄마를 만나러 오신대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놀라셨죠. 병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난 한 달을 돌아봤어요. 세연그룹에서의 첫 출근 날, 회장님과의 재회,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하루였는데 오늘은 선물 같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민수군, 회사 생활은 어떤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네, 회장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그만하게. 오히려 내가 고마운 걸. 자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겠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날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자. 화면에 자막이 뜨는 듯 했어요. 남을 위하는 마음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꾸는 날이 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불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불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